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총생산 GDP의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5일이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분별 부채의 변화 추이와 비교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6%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정부부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기타 신용대출의 국제 간의 비교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영향 분석을 총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지난 2분기 한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252.1%로 선진국 300.8%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신흥국 209.5%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98.6%와 기업부채 108.3%는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비교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높은 반면 정부부채입니다. 정부부채는 45.2%는 선진국 126.7% 및 신흥국 55.5%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부부채와 기업부채는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부채의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총부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부채를 항목별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계부채 추이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71.0%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증가한 반면 선진국은 2008년 76.2%에서 2020년 2분기 소폭 감소한 것으로 비춰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단기 1년 비중이 2019년에 22.8%로 집계되어 해외 주요국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동성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단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셋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9년에 47.2%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아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기업부채의 국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기업부채 추이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95.3%에서 2020년 2분기 108.3%로 소폭 증가한 편이지만 부채 수준은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단기 1년 비중이 2019년 21.1%로 집계되어 해외 주요국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동성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 부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9년 70.1%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요, 비금융 상장기업 1017개사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를 통해 상장사 4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낼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기업 측면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자본 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위축되게 되면 당연히 고용 상황도 악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 부채의 국제 비교가 되겠는데요.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20년 2분기 GDP 대비 45.2%로 집계되어 전 세계 99.3%, 선진국 126.7%, 신흥국 5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08년 22.9%에서 2020년 2분기 45.2%로 22.3%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 및 복지 수요 충당 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때문입니다. 정부 부채는 전 세계 그리고 선진국, 신흥국, 한국 모두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채 증가폭은 신흥국 대비 선진국이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정부 부채 증가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이번 사태 극복 등을 위해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정부 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국제 비교 및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우리나라는 2019년 GDP 대비 43.9%로 해외 주요국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해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이 다른 국가 대비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증감 추이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조사된 국가 중에 높은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전세금 제도가 운영되고 규모가 매우 큰 편임에 따라 이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과 면밀한 연계성이 있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주택가격의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동반 발생한 사례를 비춰볼 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 주택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20년 2분기 124.7로 전 세계 153.2, 선진국 139.7, 신흥국 166.6 비해 최근 10년간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국가별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등에 따른 높아진 유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고요.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고공행진해서 정말로 너무나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비하면 주택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으로 버블이 꺼진다면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기타 신용대출 국제 비교 및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신용대출 규모는 2019년 GDP 대비 51.3%로 해외 주요국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렇게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기타 신용대출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네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증가폭이 가장 높은 반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 그리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주식 투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율 상승에 따른 영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부채 부담에 따른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금리 상황 속에서 크게 증가한 부채는 추후 금리 인상 등에 따라 부채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경제 전체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의 경우는 변동 이자율 비중이 고정 이자율 대비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변동 이자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정부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우려가 있어 경제 전반에 걸쳐서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기 회복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의 부실화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팬데믹 사태 상황이 끝나지 않은 데다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도 있어 국가 재정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여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 운용의 공공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